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채란입니다. 어린이 라디오 5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누르지 않은 어라친이 있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작가 최형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혹시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재미있고요. 네. 선생님 진행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진짜 라디오 방송 같아요. 어머, 저희 진짜 라디오예요. 네, 진짜 라디오예요. 네, 네, 선생님. 그냥 네. 방송에 나오는 그런 어디서 그 섭외 오실 것 같아요. 와, 아직은 안 왔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네, 간단하게 최영미 선생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서울에서 태어나셨고요. 대학에서는 국문학을, 대학원에서는 아동문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지으신 책으로 소문 바이러스, 스티커 전쟁, 우리 반 인기 스타 나반장, 엄마도 나만큼 속상해요, 아바타 아이, 잔소리 없는 엄마를 찾아주세요, 가족 더하기, 내 잘못 아니야 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잔소리 없는 엄마를 찾아주세요. 이 제목에 좀 뜨끔하는데 아이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제목이에요. 그쵸. 아이들이 네. 좋아할 것 같은 제목이에요. 네. 잔소리 엄마, 이 책 쓰시고 선생님은 잔소리 없는 엄마가. 아니요. 잔소리 굉장히 많은 엄마예요. 네. 우리 최영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더 나누도록 하고요. 사연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아인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큰할머니의 계절. 끝날 것 같지 않던 더위가 물러간 자리에 가을 햇살이 인사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서 높아진 하늘에서 큰할머니의 계절을 느껴봅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의 과일 코너에서도 과일 아저씨의 트럭에서도 가을이 시작됩니다. 초록초록 시원한 수박, 샛노란 참외에서 알알이 향긋한 포도, 수분 가득 아삭아삭 배, 달고 단단한 감으로 채워집니다. 햇살과 물, 바람 소리가 키워낸 기적입니다. 봄부터 온 힘을 다해 가꾸며 기다리던 포도가 익으면 큰할머니의 부름이 시작됩니다. 넉넉한 마음이 불러 모은 자리에 달큰한 향 품은 포도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손길에 행복합니다. 커다란 포도나무 그늘 아래 알알이 달려 봉지에 쌓여진 어여쁜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찾아갑니다. 내년을 기약하며 실어보내는 포도 상자 속의 큰할머니의 꽃 같은 시절이 함께 갑니다. 큰할머니의 계절은 풍성한 꽃바지처럼 지지 않습니다. 네, 꼭 한 편의 시 같은 네. 그런 사연을 보내줬는데요. 네, 너무 잘 쓰네요. 그죠? 그 햇살과 물, 바람 소리가 키워낸 기적이라는 문장이 네. 너무 좋으네요. 네, 저도 그 문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곡식이 이런 기적의 결과구나 이런 생각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떠올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요. 했습니다. 네. 이어서 솜씨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성저초등학교 이은교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해와 달. 이은교. 나에게 해는 어두운 기분을 밝게 비추어주는 행복 같은 것. 이슬비처럼 흘러내린 눈물을 닦아주는 것.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이 좋은 친구 같은 것. 나에게 달은 하루를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혼자 방에서 읽는 소설책 같은 것. 함께 조용히 있어주는 친구 같은 것. 이렇게 써졌어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해랑 달의 느낌이 정말 다른데요. 네. 쌤 어떠셨어요? 너무 잘 쓰네요, 친구들이. 네, 그죠. 네. 늘 곁에 있는 해와 달을 또 이렇게 행복하고 네.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표현한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해 순간에는 해처럼, 달의 순간에는 달처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이 밝고 명랑한 것만 기대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달처럼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자기를 정리하고 그런 시간도 어라친들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21일에서 들었어요. 라디오를 듣는 친구들은 네. 약간 그런 혼자 이렇게 있고 네. 정리하고 이런 거 잘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네. 달의 시간에 이제 네. 어린이 라디오 어. 들으면서 예, 조금 혼자 생각을 정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어라친들에게 최영미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쌤 혈액형은 어떤 거세요? A형이요. 네, 네. 쌤 좋아하는 음식은요? 떡볶이랑 고기요. 뭔가 조합이 굉장히 고기는 그런가요? 어떤 고기로 좋아하세요? 삼겹살? 삼겹살. 네. 통 삼겹살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구워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다 좋아하는 것 아, 같아요. 네, 그 가리지 않는다. 어떤 불에 굽느냐에 따라서 네네. 되게 다른 거 눈이 빛나셨어요, 지금. 저 되게 고기에 진심이어가지고 네네. 연탄불, 뭐 집불, 네. 가스불, 뭐 장작불 네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집불이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집불은 한 번도 못 해봐요. 꼭 드셔보세요. 아니, 근데 집불에 어떻게 구울 수 있죠? 그 집불 향으로 초벌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네. 구워주는 고깃집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네네. 네, 김포에 있는데 네, 한번. 언제 놀러오세요? 이번 기회에 또 선생님이랑 네. 김포에서 집불 네. 삼겹살을 먹을 수 있게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세요? 저는 약간 따뜻한 봄이요. 아, 봄인데 약간 여름으로 네네. 가려고 하는 따뜻한 봄? 네. 5월 말 정도? 네. 좋네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과 동화책 하나씩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림책은 네. 대포알 심프요. 아, 네. 네네. 그 되게 보잘것없고 구박받는 어떤 두 네. 존재가 만나서 그 벌이는 그 음. 콜라보가 아, 너무 사랑스럽고 네. 좀 이게 다 존재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너무 따뜻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언젠가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네. 다시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다시 찾아보고 싶네요. 네. 동화책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말괄량이 삐삐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삐삐처럼 거침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지만 그 삐삐 같은 친구가 있는 백만장자 친구가 네, 그러니까요. 그런 친구가 있는 그 아니카랑 네. 그 동생도 부럽고 그 마룻바닥에 막 밀가루 이렇게 네. 해놓고 막 집에서 그러면은 저도 싫더라고요, 애가. 너무 싫죠. 예. 네, 근데 그렇게 거침없이 살 수 있는 어떤 음. 그런 삶이 네. 어린이일 때 그런 삶을 꿈꿀 수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네.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또 그 린드그렌 선생님 삶 자체도 너무 멋지셨고 그죠. 네. 예. 그래서 좋아해요. 쌤 말씀 들으니까 저는 그 삐삐한테 금화가 엄청 많이 네. 있잖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읽으면서 걔가 막 그걸 쓸 때마다 막 걱정이 돼. 저 돈 다 쓰면 쟤는 어쩌려고 진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떠올라서 걱정이 정말, 많으셨던?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딴 부분 막 이렇게 말 번쩍 들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금화 부분은 계속 걱정을 하면서 봤던 생각이 나네요. 공부 그래서 잘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 그랬을까요? 걱정이 많은 어린이들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네. 선생님의 보물 1호는 뭐세요? 가족이요. 네, 가족. 네, 어쨌든 그 삶의 기반이면서 또 살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한 것 같고 가족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네. 가족이니까 또 네. 어렵고 힘들 때 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또 네.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네네.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런 말이잖아요. 신이 한 분뿐이라서 네. 엄마를 예. 주었다고 해서 그 제가 엄마지만 저한테는 아직도 엄마가 너무너무 네. 중요하고. 네, 중요하고 네. 기대고 싶은 네. 존재고 그래서 그래도 이 질문을 보면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뭘로 할까? 근데 네. 역시 가족이 보물이구나 그 네.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칭하네요. 네. 네. 선생님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세요? 하루에 어떤 네. 분량이 있잖아요. 일해야 되는 네네. 분량. 엄마로서의 분량도 있고 작가로서의 분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별일 없이 어떤 사건 사고 없이 다 무사히 끝나고 이제 자기 위해서 침대에 네. 누워서 딱 책을 펼칠 때가 너무 네.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와닿아요, 선생님. 하루를 아이들과 하루를 별일 없이 보냈을 네. 때, 뭐 커다란 행복을 바라지 않아요. 네. 그냥 별일이 없어 끝났을 때 충족감. 이 그 코로나로 네, 맞아요. 검사도 예, 하고 자가격리도 맞아요. 하고 이랬어가지고 별일 없이 사는 게 정말 예. 큰 행복이구나. 네. 네. 와닿습니다. 선생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쇼핑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이소라도 한 번씩 가야 돼요. 네네네. 중요해요. 예, 소소한 물건을 우리가 네. 구입하는 예쁜 쓰레기라고 하죠. 저희 집에 예쁜 쓰레기 창고가 마스킹 있어요. 테이프를 왜 그렇게 왜 많이 사냐고요. 쓰는지. 예. 정말요. 정말. 네. 좀 아이들한테 근검절약하라고 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선생님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네. 가장 하기 싫으신 일은 뭐예요? 치과 가는 거예요. 선생님 왜 오늘 왜 이렇게 저 아픈 데를 콕콕 찌르시죠? 네, 저 치과 가야 되는데. 네. 네. 다시 태어나신다면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 소리꾼이요. 어머.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정선으로 답사를 간 적이 네네. 있었어요. 근데 답사를 갔는데 그 회다지 소리 하시는 네네. 할아버님 네. 댁에 간 거예요. 근데 정말 산골짜기에 아, 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가서 이제 저희 그 대학생들인데 소리 음. 답사하러 왔다. 네. 체록하고 이렇게 하랬더니 지금 아침이라서 내가 집에서는 회다지 소리를 못 해주고 집 밖에서 해줄게 하고 저희를 집 뒤로 데리고 네네. 가셨는데 집 뒤가 이렇게 비탈길이 있어서 네. 내려가니까 그 막 개울물 같은 게 막 흐르는 거 집 뒤에. 네네. 근데 자갈도 막 깔려고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영화 같은데 그러네요. 거기서 그 할아버님이 회다지 소리를 해주는데 그 장면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악을 막 되게 찾아보게 네네. 돼가지고 제가 막 경기도 민요도 배우러 다니고 어머머.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머. 이건 타고나야 되는 거라 아.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네. 소리꾼이 되고 오. 싶다. 이게 사람이 가진 그 배워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악하시는 분들 보면 네. 너무 부럽고 글이 주는 감동도 되게 큰데 그냥 어디서든 사람이 길거리에서 노래 하나를 불러서 사람들이 그 움직여지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생긴다면 명창이 되고 싶어요. 명창이고 싶다. 너무 멋지네요. 아, 네. 뭔가 몸이 악기가 되는 거니까요. 오, 노래를 맞아요. 한다는 그게 너무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쌤 얘기를 맞아요. 들으니 진짜 뭔가 이렇게 그림이 풍경이 그려지면서 쪽지고. 너무... 네. 네. 네, 우리 어라친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5글자로 해주신다면요? 내일 행복해.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신곡초등학교 이다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제일 힘든 운동. 여러분은 지금까지 했던 운동 중 어떤 운동이 제일 힘들었나요? 제가 했던 제일 힘든 운동은 바로 줄넘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저는 머리 길이가 좀 있기 때문에 줄을 넘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자꾸만 앞으로 넘어와 눈을 가리기도 했고 머리카락이 목 같은 곳을 자꾸 때리기도 했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줄넘기 줄에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분이 계실까요? 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엄청 걸리고 많이 맞았습니다. 줄넘기 줄에 맞으면 엄청 아프죠? 거의 회초리 수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줄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써줬어요. 쌤 어떠세요? 줄넘기 쌤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네. 이렇게 팔을 해요. 그리고 네. 다리를 하는데 같이 하면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정말 몸치여가지고 줄넘기 당연히 못하죠. 저는 이 글을 읽자마자 어렸을 때 줄넘기 하다 이렇게 잘못하면 탁 하고 맞잖아요. 막 잘못하면 막 이런 등허리 같은 데도 맞고 막 종아리도 맞고 이제 이랬던 것도 생각났고 혹시 요즘에 애들이 하는 발목 줄넘기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본 것 같아요. 애들이 하는 걸 보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했죠. 했다가 정말 정강이에 한번 진짜 아픈 거예요. 그러자 두 아이들이 저를 비웃으면서 그게 쉬워 보였냐면서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떠오르면서 줄넘기가 약간 은근 위험한 운동이었어 이런 생각을 해본 사연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솜씨 자랑 들어볼 건데요. 이번엔 좀 생소한 연주예요. 춘천 성림초등학교 고준 기자가 보내줬는데
일단 저희 요 솜씨자랑 들어보고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 조금 잠깐 사이에 금방 예, 곡이 지나가는데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 했는데 이 우리 고준 기자가 보내준 글을 한번 읽으면서 예,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마이크로 비트를 아시나요? 요즘 제가 배우고 있는 거랍니다. 마이크로 비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BBC에서 쉽고 재미있는 컴퓨터 교육을 위해 만든 소형 싱글 보드 컴퓨터예요. 크기는 4cm, 5cm 정도고 LED 등이 25개, 버튼 2개가 있어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정보를 입력받고 동작하는지를 체험해보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었는데요. 이걸 이제 수업 받고 집에 와서 실습을 해보면서 녹음해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신기하죠? 네, 대단한데요? 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비트 이렇게 찾아봤더니 정말 이렇게 손바닥만한 이제 기계인데 그걸 통해서 코딩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뭐 음악을 연주하거나 불빛을 모양을 뭐 스마일 모양 하면 그게 나오고 예, LED 등이 있으니까 하트 모양 하면 하트 깜빡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고준 기자 덕분에 새로운 또 기계를 알게 됐고 또 지금 오늘 연주는 좀 짧았는데 예, 조금 더 길게 작곡을 해가지고 보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영민 선생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선생님 어린 시절 어떠셨는지? 약간 되게 특이한 애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시 네. 되짚어 보면 네. 제가 이마에 이렇게 흉터가 하나 있는데 네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야기에 되게 빠져 있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 때 네네. 역할극을 되게 좋아했던 어머,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혼자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친구들을 끌어들였나 봐요. 근데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이렇게 자꾸 아이들한테 어저께 박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시다가 네. 불시착을 해서 우리가 구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애들이랑 동네를 막 돌아다닌 거죠. 근데 네네. 박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만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그냥 노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들하고 계속 근데 애들이 이제 한두 번은 같이 놀아줬는데 네. 계속 되니까 박사님이 어딨어? 너 거짓말이 너 뻥친 거 아니야? 막 네, 이렇게 해서 어떡해. 제가 근데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야 진짜야 박사님이 신호를 보냈다니까 하면서 애들이 뻥이라고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믿을래? 근데 이제 누가 그러면 시소에 머리 박아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이야 믿을 거야. 그래서 시소에 머리를 박아서 이제 피가 막 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친구들이 네. 어떡해요 다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까운 소아과에 가서 이렇게 두 바늘을 꼬매고 네. 붕들을 칭칭 감고 딱 와서 이제 애들이 다 놀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은데 저희 엄마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니? 그 붕대를 칭칭 감고서 애들한테 어때? 이제 내가 말 믿었어. 그래서 정말 근데 이게 이제 6, 7살 때고 어머머. 학교 가서도 한 1학년 때까지는 네. 약간 이상한 애였는데 저희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으로 정말 네, 학교에 입학하자마자도 네. 저희 엄마 불려가지고 학교 다니지 못할 거라고 막 이러셨다고. 어머머.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어머니? 저희 엄마.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저희 이제 제가 오빠가 한 명인데 네네. 오빠는 왜 학교 입학하자마자 굉장히 모범적인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막 반장하고 그랬는데 제가 입학한 지 한 일주일 됐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학교에 오시라고. 뭐라고? 네. 저희 엄마는 우리 둘째도 영리한 애인가 학교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죄송한데요. 우리 형민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좀 지도를 해주셔야겠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계속 혼자 노래 부르면서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난 집에 오셔가지고 세숫대야에 네. 물을 담은 다음에 네. 들고 있어라. 힘이 빠져야 학교 가서 못 돌아다닌다. 너무 근데 네.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약간 작가의 기질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러네요. 그날이 네. 종합장을 사는 날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되게 이렇게 캐릭터 종합장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벌 받는 건 그렇다 쳐요. 제가 약간 시소에 머리 박는 애였으니까 그런 건 굴하지 않는데 엄마 종합장은요. 근데 엄마가 달력을 잘라가지고 철로 묶은 다음에 이거 가져가. 넌 종합장 살 필요 없어. 이러면서 너무 충격받으면서 이걸 가지고 난 학교를 어떻게 다니지? 정말 학교 가기 싫다 막 이 생각을 하고 학교를 간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뭐 종합장 꺼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장을 꺼내서 이게 저희 어렸을 때 그 네. 철근 이렇게 엮여져 있죠. 있고 맞아요. 여기 이제 네. 달력의 하얀 면, 여기는 달력의 날짜. 네. 그래서 근데 애들 그게 뭐야? 근데 제가 또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닌데 애들한테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여기다는 선생님 공부할 때 이렇게 쓰고 쉬는 시간에 여기 옆에가 낙서하면 됐대. 애들이 진짜? 그거 괜찮은데? 왜냐하면 종합장에 우리 때는 종이를 아껴 써야 돼서 종합장에 낙서를 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낙서를 해도 돼. 그래서 애들이 저를 따라 그걸 만들었다는. 어머.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런 어린저린 약간 이상. 재능이 있으시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그런 소리꾼도 꿈꾸시는 게 저는 그런가요? 뭐든지 재능이 필요하다는 거를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제 박사님 하실 때 저 바로 몰입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지 박사님? 바로 이랬는데 아니 제가 분명히 머리 한쪽으로 이거는 선생님 예를 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쪽 마음을 무슨 일일까? 박사님 무슨 일이었어? 선생님 약간 이야기꾼의 기질이 정말 있으셨네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세숫대야와 그리고 종합장. 종합장 정말 네.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곡초등학교 2학년 김라윤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분식점 주인의 마음. 오늘은 학교에서 직업놀이를 했다. 나는 하늘 분식점을 열었는데 진짜 분식점 주인이 된 것 같았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기다렸다. 이상하게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님이 올 때까지 몇 분이나 기다려야 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친구들이 오는 걸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했다. 내가 준비한 음식은 떡볶이랑 떡꼬치, 어묵, 김밥이었다. 떡볶이랑 떡꼬치, 어묵은 클레이로 만들었고 김밥은 휴지심에 검은 종이를 붙여 김처럼 보이게 하고 흰 종이에 야채나 단무지를 그리고 휴지심 양쪽 끝에 원을 따라 붙였다. 나는 내가 만든 음식 모형 중에 김밥이 가장 진짜 같아서 마음에 들었다. 여러 친구들도 김밥을 잘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김밥 안에 공기가 들어있다고 공김밥이라고 했다. 기분이 나빴다. 나는 바빴다. 친구들이 몰려들어 이게 뭐야 물어봐서 정신이 없었다. 나는 이제 분식점 주인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바쁜 마음. 다음엔 사과 농장을 해보고 싶다라고 써줬어요. 너무 재밌는 글이었어요. 네, 진짜. 네. 이 직업놀이 되게 재밌겠네요. 그러게요. 예,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거 했다고 얘기를 했던 게 떠올랐고요. 그리고 정말 똑같이 손님이 안 오는 걸 너무 속상했어요. 전 여기에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분식점 주인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바쁜 마음. 네, 한마디로 딱. 선생님 어느 부분 재밌으셨어요? 좀 공깃밥이요. 그죠? 표현이 진짜 아이들이 네. 와. 이제 상상이 되시잖아요. 휴지심에 네. 이렇게 검은 종이를 붙여서 하고 양쪽에 한 거를 너무 저희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게 표현을 맞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잘해줬죠. 네. 이 부분이. 이게 그 바로 2학년 친구들 진짜 네. 잘 썼다. 네, 잘 썼네요. 이어서 솜씨자랑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삼산초등학교 김서하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뻐꾸왈츠.
오랜만에 들어요. 선생님 혹시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셨어요? 네, 배웠죠. 그럼 요거 쳐보신 기억 나시나요? 네. 근데 잘 못 치죠. 저는 그 꾸미문 부분이 있잖아요. 어. 그걸 항상 틀려가지고 선배한테 혼났던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나네요. 따라라 따라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못 쳐가지고 계속 혼났던 생각이 나는데 아유 우리 김서아 친구는 너무 잘 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이어서 지식의 샘을 채워주는 세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모이 주인공은 축구의 역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축구의 역사. 공을 발로 차는 운동은 먼 옛날부터 여러 나라에서 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400년경에 공을 차며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경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사훈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황제의 생일잔치에도 공차기를 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축국이라는 놀이를 했습니다. 당서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축국을 잘한다 라고 적혀 있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김춘추와 김유신이 축국을 했다고 쓰여 있죠. 이때의 축국은 선수들이 마주서서 번갈아 공을 차다가 떨어뜨리면 지는 경기로 지금의 제기차기와 비슷했어요. 고대 로마인들은 하르파스툼이라는 축구와 비슷한 공놀이를 했는데 로마가 영국에 쳐들어왔을 때 영국에 전해져 영국인들이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의 축구 사랑은 계속 이어져 2017년 영국 더비에서 로마군을 막아낸 것을 기념하는 축제에서도 축구를 했고 1175년부터는 해마다 축구 경기를 열었어요. 그런데 축구를 할 때 선수들은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고 서로 밀치고 발길질을 해서 크게 다치곤 했어요. 게다가 지역마다 경기 규칙이 달라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지요. 영국인들은 안전하게 경기할 수 있는 규칙, 어디서나 통하는 규칙을 만들기로 했고 1863년 축구 그룹의 대표자들이 런던에 모였어요. 여러 번의 회의 끝에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생겼고 경기의 규칙을 자세히 적은 규정집도 만들었지요. 영국에서 발전한 축구는 목사, 선교사, 군인, 상인들에 의해 널리 퍼져나갔어요. 공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축구는 이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올림픽 축구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월드컵 여자 축구대회,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등은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네, 축구의 역사에 대한 세모이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 삼국시대부터 축구가 있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되게 유익하네요. 유익하죠, 선생님? 네. 저는 당연히 축구는 어디 외국에서 들어왔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야, 우리 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축구가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 네. 하르파스툼이라는 공놀이가 있었다. 이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장에서 놀면서 축구할 때 보면 막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고 해가지고 위험하게도 느껴지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네요. 네. 네. 이어서 솜씨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비두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들입니다. 왕도토리. 왕도토리! 도토리나무에서 왕도토리가 장독대를 두드려 깨지겠나요? 해가 쨍쨍 해가 쨍쨍 뚜껑에 왔더니 제멋대로 떨어져 들어가요. 된장 간장 고추장 양념 속으로 고추장 간장 된장 양념 속으로 뚝딱 덤버져 들어가요. 왕도토리 박혔는데 답답하네요. 와, 이거
동요인가요? 무슨 타령인가요? 약간 헷갈리는데. 근데 진짜 여럿이 같이 부르는 노래는 그것만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막 와글와글 같이 부르는 친구들 모습이 그려지면서 네, 학생들 노래 창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네, 더 반가웠습니다. 이어서 최영미 선생님의 낭독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작품 준비하셨어요? 네, 행운 바이러스라는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네, 어떤 작품일까요? 이 책 전에 네. 이제 제가 메르스를 겪고 소문 바이러스라는 책을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5명의 친구들이 나오고 어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어떤 일들을 겪는 이야기가 이제 썼었는데 그 책이 갑자기 2021년에 막 안산의 책으로 한 도시에 선정이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한 도시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제 코로나로 네. 인해서 그런 거니까 좀 안타까운 예.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 소문 바이러스를 쓰고 거기에 등장했던 5명의 네. 친구들을 다시 등장시켜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첫 번째로 그 붉은 반점 병이라고 네. 저는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걸리는 그 병에 걸리는 친구가 재훈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병에 걸린 첫 번째는 네.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훈이가 보면 항상 운이 별로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얘가 운이 없고 어떤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인형 뽑기가 한참 유행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훈이가 우연히 인형 뽑기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친구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행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특정한 가게에서 더 잘 뽑혔는데 알고 보니 그 가게 주인분이 누군가 조작을 해놓은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얘가 막 괜히 자기 의심받을까 봐 무서워하고 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다 선생님이 그게 왜 행운이라고 생각했냐 이런 네. 행운의 진정한 의미를 좀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이 친구한테 너 근데 생각보다 이야기도 되게 잘하고 일기도 잘 쓰고 상상력도 좋은 것 같은데 글쓰기 100일장에 나가봐라 해서 친구가 진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작은 상이지만 받는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행성 이런 게 예. 막 작은 돈을 들여서 뭔가 과한 것들을 받는 게 사실 되게 좋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저는 좀 그런 걸 경계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뭐 어떤 복권이나 뭐 주식이나 뭐 네. 이런 것들도 약간 네. 사람의 마음이 잘못 쏠리면 힘들어지고 맞아요. 이래서 근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운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네. 나오는 게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누구나 다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가 내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열심히 했고 잘 준비했지만 안 됐을 때가 많아서 그래서 요행 바라지 말고 진짜 행운의 의미를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네네. 썼던 책이에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재훈아, 도대체 무슨 소리니? 널 의심하다니. 선생님은 내 편일까? 다정한 목소리로 재훈이를 걱정하는 선생님을 보니 재훈이는 선생님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훈이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전 그저 작은 행운인 줄 알았어요. 처음 인형 뽑기에 성공했을 때요. 모두 저를 보는 눈이 달랐거든요. 재미삼아 몇 번 더 했는데 계속 잘 뽑혔어요. 다들 절 다른 눈으로 보더라고요. 반 아이들부터 학원 아이들까지 모두 다요. 선생님은 재훈이의 갑작스러운 고백을 잠자코 듣기만 했다. 럭키보이라잖아요, 저한테.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만히 있어도 신났어요. 난 늘 운이 없는 애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한테 행운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나쁜 짓은 안 했어요. 절대로요. 엄마 아빠랑 약속을 어기긴 했지만 맹세코 나쁜 짓은 안 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여가며 재훈이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그런데 뽑기방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누가 기계를 조작한 것 같다고요. 전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절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보여주었던 관심들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이들도 모두 차가워졌어요. 모두 절 의심하는 게 틀림없어요. 선생님 너무 속상해요. 재훈이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심각해 보였다. 그런데 선생님은 피식 웃음이 났다. 재훈이 이야기에 퍼즐이 모두 맞추어졌다. 선생님은 재훈이가 왜 쓰러졌는지 알 것 같았다. 재훈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 것 같아서 재훈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선생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난 것이다. 재훈아 걱정하지 마. 경찰 아저씨들은 1학년 친구들 교통안전교육 때문에 오신 거야. 너랑은 전혀 상관없어. 네? 눈물 콧물에 섞여 엉망이 된 재훈이의 눈이 커졌다. 안 그래도 선생님이 피식 웃는 게 마음에 걸렸다. 영화를 보면 가장 의외의 인물이 반전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혹시 선생님이 모든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재훈아, 인형을 뽑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어? 그건 행운이라고 하기엔 행운의 의미가 너무 바래버리는 것 같지 않니? 요행이라고 하면 어떨까? 재훈이가 인형 뽑기를 잘해서 생겼던 일들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생긴 요행 정도가 맞을 것 같아. 아, 재훈이는 뭔가 시원섭섭했다. 재훈이한테는 제법 큰 일이었는데 선생님이 요행이라고 하니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해서 들떴던 나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것 같아서 약간 섭섭했다. 실패를 겪다 보면 마음도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내 노력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질 때가 있어.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노력한 것 이상 바라는 건 사실 행운이 아니라 요행 아닐까? 행운은 노력한 사람한테 힘내라고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바랐던 사람에게 찾아오는 행운은 요행 같아. 요행도 한두 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해. 네. 네. 아까 쌤 말씀을 듣고 이 부분 낭독을 들으니까 쌤이 어떤 얘기를 어린이들한테 전하고 싶으셨는지가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낭독을 잘하세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진짜서 전 지금 이거 끝나는 생각도 못하고 계속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너무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은 이 표지도 제가 보니까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인형 뽑기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같이 가보면 사실 선생님 말대로 요행인데 이렇게 500원 넣고 1,000원 넣고 이렇게 큰 인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인형을 뽑고 싶은 마음 그거는 요행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어른도 필요하고 또 그런 인형 뽑기 기계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한테 다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보면 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작품 낭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한번 행운 바이러스 읽으시면서 행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정발초등학교 도예슬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포도. 저희 집 마당에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삽니다. 아직 이사 온 지 1년도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새로 열리고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테라스에 있던 덩쿨이 포도인지 알았습니다. 포도가 엄청 열리더라고요. 아빠가 가지치기도 하고 매일매일 우리도 보러 나갔습니다. 조금 지난 후 이번 여름에 드디어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우와!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어서 친한 이웃한테도 나눠줬습니다. 저는 원래 포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집 마당에서 직접 키운 거라 그런지 파는 것보다 맛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다 먹어서 많이 먹진 못했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포도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다음에는 또 어떤 과일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줬어요. 세상에 집에서 포도가 열리다니 너무 부럽네요. 그러게요. 네. 앞으로 마당에서 갑자기 막 귤이 열리는 건 아니죠? 귤은 좀 오보고. 상상해 볼까요? 뭐가 또 열릴지. 참외도 오보죠. 네. 저희 집 마당에도 머루가 있어요. 네, 저희 이제 빌라 1층에 사는데 처음에 그 머루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희도 막 담가서
술도 담그고 잼도 만들고 그랬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마 올해 이사 온 지 1년도 안 돼서 아마 새로 계속 식물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또 식물들을 만나게 될지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부러워요. 네. 또 신기한 경험 하게 되면 어린이 라디오로 사연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영민 선생님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쌤은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막 너무 처음에 긴장이 됐었는데 선생님이 워낙 이렇게 잘 리드를 해주셔서 되게 즐겁고 재미있게 무사히 마친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딱 주무실 때 네. 오늘 하루 괜찮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삼겹살 사가야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라디오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로 좀 힘들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끔 살다 보면 되게 지겨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의 찰나찰나 이런 시간들, 순간들이 모여서 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모여 삶이 되는 거니 네.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내라는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라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곰이랑 문이랑 어제 친구네 동생 태어났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 너무 예쁘더라. 맞아. 아가들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그런데 문이야, 어릴 때는 못 울고 어른이 되어서 우는 것도 있다. 글쎄. 정답은 개구리. 개구리가 어릴 때는 올챙이잖아. 올챙이는 물속에서 울 수 없고 다 커서 개구리가 되면 개굴개굴 울잖아. 그러네. 오랜만에 앞뒤가 맞는 넌센스 퀴즈인걸? 그런데 곰이야, 그런 동물이 개구리만 있는 건 아니야. 매미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애벌레일 때는 울지 못하지만 어른이 되면 알았어. 우리 문이 똑똑해요. 일요일이 벌써 끝나가네. 내일은 또 학교에 가야 하는구나. 그래, 지각하지 않으려면 일찍 자야 해. 어휴, 학교 가기 싫다.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다행이야.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 거기가 어딘데? 어디게? 넌센스 퀴즈 같은데. 그렇다면 지루중? 정답은 로딩 중. 아, 로딩. 오늘도 재미있는 고민문이었어요. 여러분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어린이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